안녕하세요, 타타오입니다. 장남이 아닌데 장남의 이름 또는 장녀의 이름을 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이 생기긴 생길까요? 네,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컨텐츠를 만들 이유가 없겠죠. 장남이 아닌데 장남에게만 써야 하는 문자가 아닙니다. 그런 구조를 가진 이름을 쓰게 된다면 그거 정말 위험합니다. 이름의 주인한테 위험한 게 아닙니다. 형에게 커다란 민폐를 끼치는 일이죠. 형제간의 질서를 뒤흔드는 일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전부. 아주 소소하게 지나가는 경우에는 맏형이 맏형 노릇을 못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돈이 잘 안 되죠. 그런데 그 정도는 소소한 일이고 장남이 일찍 세상을 뜨기도 합니다. 장녀 마찬가지입니다. 참 무섭고 묘한 일이죠. 이름이라는 게 죽어있는 글씨가 아니고 공문서가 아니고 살아 움직이고 퍼득이는 파동이라서 생기는 일입니다. 알고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이건 역시 원리가 있고 통계적으로 충분히 파악된 일입니다. 당신은 장남, 장녀인가요? 그렇다면 일단 지나가고, 둘째이거나 셋째 또는 막내인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맏형은 사는 게 궁핍하여 자신이, 내가 부모를 모시고 사는 그런 분도 계시죠? 꽤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름에 그런 구조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되는지 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삼형제 중에 막내예요. 막내이고 또 막내 역할하고 살고 있고요. 그러면 별 탈이 없는데, 이름이란 인천에 알리는 존재의 간판입니다. 여기서 인천은 어딜까요? 광역시 인천이 아니고 인간 세계와 하늘 세계를 말합니다. 인천. 그런데 장남이란 어떻게 인식된 존재일까요? 인간 세계와 하늘 세계에 수백, 수천 년, 그 이상일 수 있겠죠. 수만 년 동안 장남이라는 존재는 집안의 기둥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희망의 천병이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주역이기도 했고요. 맏형자, 형자라는 한자 있죠. 입구자 밑에 거기 사람인입니다. 그것도. 즉 여기서 입구, 이건 무슨 의미냐? 충문을 읽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문자예요. 형은 충문 읽는 사람입니다. 대표죠, 집안에. 조상들에게 대표로 나와서 기원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하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축하할 축자도 거기 형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죠. 지금은 그다지 별로 안 따지는 것 같지만 이렇게 수만 년이 흘러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인간계와 신명계에는 형이라는 의미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위치값이 형성된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름에도 그런 위치값이 있어요. 위아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둘째에게 그 위치값의 이름이 턱 주어져 버린다면, 어떤 분들은 기둥주자 쓰면 안 된다. 둘째인데 장남처럼 기둥주자 쓰면 안 된다. 이것도 의미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애교고 훨씬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름의 구조에 이제 관계된 이야기인데, 조상신명계에서는 그런 위치값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장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인식해요. 그건 에너지적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문의 기운을 우선해서 몰아줍니다. 그러니 차남이나 막내에게 그런 이름이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기운이 몰려가요, 먼저. 그럼 장남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운이 부족하니 비실비실 될 수밖에요. 그뿐 아니라 그런 보이지 않는 파동을 느낌적인 느낌으로 서로 알아요, 또. 그러니까 형이 동생이 미워져요. 왠지 미워져요. 이유도 모르면서. 자기는 안 되고 동생은 잘 되는 것 같고 부모가 걔를 더 사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미워하게 되고, 또 동생 입장에서는 열받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형은 날 그렇게,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나중에 심지어 부모를 또 그 둘째나 셋째가 모시면서 그것도 또 억하심정 생길 수 있죠. 내가 왜 둘째 셋째인데 부모님 모셔야 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은 왜 나한테 맨날 투덜투덜 대지? 이럴 수 있겠죠, 서로 자기 입장대로. 이 세상에 가장 가까워야 할 형제 사이가 그렇게 소원하고 앙앙거린다면 이건 참 큰 불행이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든지 누구든지 있다고 해보세요. 이 사람하고는 다시 태어났을 때 꼭 오래오래 같이 봤으면 해요. 그럼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잘 생각해 보면 형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 형제로 태어난 사람. 이것은 연계에서든 또는 어느 생에서든 서로가 약속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번 계속 오래오래 보면서 재미나게 지내보자. 그런데 막상 가까워 보니 서로 이거저것이 마음에 안 들고 질투하고 억울하고 하면서 그런 불행을 야기하기도 하는데, 특히 이름에서 그런 일이 만들어져 가지고 에너지를 뺏기는 건 참 억울한 느낌이죠. 자, 삼성가의 형제를 볼까요? 이런 경우는 사실 유명인 중에도 엄청나게 많은데, 고 이병철 회장, 삼성 초대 회장은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이맹희 씨, 이창희 씨, 이건희 씨. 둘째도 아니고 막내인 이건희 씨가 그 대망의 자리를 이어가게 된 것은 왜일까요? 이걸 검색을 찾아보면은 뭐 한국 비료, 사카린 사건, 정부의 압력 뭐 등등 오만 가지 이유들을 대는데, 그거는 뭐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라고 하고요. 저는 그냥 이름으로 봅니다. 거기에 답이 나오는 거요. 이건희 씨가 장남 이름입니다. 돈주머니도 강력하죠, 이름 속에. 사업적인 돈, 고정적인 돈, 다 그냥 아주 그릇이 커요. 자, 그러면 장남인 맹희 씨는 어땠을까요, 이름이? 아이고, 아주 안 좋습니다. 우선 건강을 보겠습니다. 건강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 1순위, 폐. 폐의 기운이 약한 것이 딱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간. 그 다음은 전립선. 그 다음은 위. 그리고 아마 평소에 뒷목이 무척 무거웠을 겁니다. 역시 찾아보니 폐암으로 세상을 뜨셨군요. 묘한 일이죠. 자, 두 번째, 돈에 관계된 인생은 어땠을까요? 돈복도 이건희 씨에 비하면 비교 자체가 말도 안 될 정도입니다. 근데 돈만이 아니죠, 인생이란 것은. 존재의 광채란 게 있어요. 존재의 광채 자체도 상대가 안 돼요. 그것도 이름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그렇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병철 회장의 탓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부분 있죠. 본래 두 사람의 유전자 효율이 그만큼 달랐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것이지요. 그렇게 당겨진다고요, 저절로. 그리고 이 두 형제는 눈뜨고 볼 수 없는 법정 싸움, 재산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이길까요? 자, 이름값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보나마나예요. 이름이 나쁜 사람이 집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재판이나 어떤 힘싸움을 할 때 누가 이기는가, 누가 지는가, 이름이 누가 더 힘이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요소라면 두 번째 요소가 있어요. 전화번호. 전화번호가 누가 더 힘이 있는가, 이런 걸 보고 수리의 힘이라고 해요. 수리 에너지. 그건 나중에 얘기하죠. 자, 그러면 어떤 이름 구조가 장남 장녀의 이름 구조일까요? 그걸 여기서 그 방법, 그걸 알아보는 방법을 공개한다 할지라도 이해하시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개별적으로 제게 이메일이나 카톡을 주세요. 뭐 전화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 자신 또는 자신의 형제의 생년과 이름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 구성이 어떤지는 알려드릴게요. 인생의 힘, 돈, 관계, 성격, 이혼하는가 안 하는가 등등이 나오겠죠.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무료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시간이 없어지고 있어요. 제가 봐드리는 이름풀이 그것을 감명이라고 하는데요. 꽤 잘 맞는 모양입니다. 연줄로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서 바빠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능한 한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활용하세요. 당신의 운명을 비춰드리는 거울이 되어드리겠습니다.